한 셀을 이용하여서 문서를 작성하는 셀 서식 지정하기 기본기 시작하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의 테두리에 빨간색, 주황색이 선이 있거나 색상들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 개의 표로 만들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셀을 합치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제가 이렇게 체킹을 해 놓은 겁니다. 한 셀에서는 이 각각 하나하나의 단위를 셀이라고 합니다. 셀이라는 거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단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셀이 여러 개 보인 걸 워크시트,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개의 시트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트 이름이 다 나오지 않을 때는 여기 시트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시트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숨겨져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고, 위치를 이동하고자 하실 때는 시트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눌러서 왼쪽으로 눌러서 오른쪽으로 누른 채로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A, B, C, D를 열의 머리글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1, 2, 3, 4, 5, 6을 행의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한 셀에서 또는 엑셀에서 모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A, B, C, 1, 2, 3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표시를 보기 싫으시면 보기를 선택하여서 행렬 머리글을 보지 않겠다라고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셀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이런 보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다 별도로 빼놨어요. 만약에 여기 없다라면 어디에 들어가서 해야 하냐면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자 설정 또는 환경 설정에 가서 작업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환경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게 어떤 것들을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체킹을 해야 합니다. 또는 화면에서 엔터를 치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 있게 되는데 편집, 파일, 글꼴, 수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보면 여기에서는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옵션 값이 있는 거죠. 한 셀에서의 환경 설정은 도구를 선택하고 환경 설정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자료들은 보기에서 미리 밖으로 빼준 거죠. 한 셀에서. 그래서 행렬 머리글을 쓸 것인가, 상황선을 쓸 것인가, 상황선에 체킹을 해보면 아래쪽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선, 그리고 행렬의 머리글, 여기에 있는 게 수식 입력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클릭 한번 해보시면서 어떤 라인들이 없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눈금선 또한 클릭하여서 나타내거나 클릭하여서 숨길 수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이제 진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 기본에 해당이 되는 시트를 클릭하여 주세요. 번지 값은 C2에서 I2라고 하는 영어 글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번지라고 하는 거는 C를 선택하고 두 번째를 선택한 교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점을 번지라고 얘기합니다. C2를 선택하는 순간 왼쪽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이름 상자라는 곳에 번지 값이 바뀌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C2가 아닌 D2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클릭하고 D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가능은 합니다. C2를 클릭하고
I2까지 쭉 드래그하여서 블럭을 잡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하여서 블럭을 잡아주세요. 또는 왼쪽의 이름 상자에다가 C2에서 콜론 I2까지 블럭을 잡겠다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줘도 동일하게 블럭이 잡힙니다. 제가 다른 곳에 클릭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여서 C2에서 콜론 I2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거의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름 상자를 쓰는 일이. 그런데 어떤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블럭 설정하세요, 범위 설정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름 상자에다 두고 입력하시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C2에다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하여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서식 명령어를 선택하고 병합하기라는 걸 눌러서 C, D, E, F, G, H, I 7개로 나눠져 있는 걸 한 개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한 셀에서는 병합이라고 기능을 명명합니다. 서식을 클릭하고 병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셀이 한 개로 합쳐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C나 D나 E나 F나 G를 선택하면 따로따로 선택이 되었는데 이제는 C2에서 I2까지 클릭을 하면 한 개로 표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병합이라고 하고요. 병합을 한 자료는 한 번 더 병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병합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병합을 해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제가? 자,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있던 기능이고요. 서식을 클릭하고 병합을 한 번 더 클릭했더니 하나 이렇게 따로 나오고요. 블럭을 잡고 병합 버튼을 눌렀더니 한 개 클릭하면 한 개로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병합된 셀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를 사용자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하고 난 다음에 서식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의 정렬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중간 맞춤을 하여 주어야만 셀이 위아래가 좀 높이가 좀 길 때 중간에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렬도 하면서 가운데 맞춤도 하면서 그리고 병합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셀을 병합하면서 가운데 정렬하려면 컨트롤 M 버튼을 눌러주거나 또는 병합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서 여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병합을 하더라도 셀의 내용을 보존하면서 병합을 할 수 있는 기능은 한 셀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능입니다.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C3번에 있는 출처, D3번에 있는 통계청, 제가 지금 클릭을 할 때마다 위쪽에 글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셀의 내용이에요. C3의 출처, D3의 통계청, 그리고 E3의 사이트 명칭을 서로 다른 표 안에 있는 거죠. 이거를 합치면 한 개로 합칠 수 있는 건 한글은 가능한데 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그런 게 잘 안 돼요. 근데 한 셀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3, D3, E3을 범위를 잡고 합칠 때 물어봅니다. 남길 건지 안 남길 건지. 블럭을 잡아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C3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서 I3까지 블럭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식에서 병합의 위쪽 버튼 그냥 눌러주시면 되죠. 자, 위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병합이 되면서 이렇게 저장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것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없애버릴 겁니다. 기본. 모든 자료를 합칠 겁니다. 모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두 다 합칠 거니까 모두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다 남길 거니까. 자, 모두에다 클릭을 했더니 남는다 그랬는데 안 나타나죠. 화면상에. 이거는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 거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하여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까 글자가 들어갔을 때 어디를 보라라고 설명해 드렸나요? 여기에는 수식 표시줄을 보자라고 있는데, 수식 표시줄의 오른쪽에 보면 있는 꺽쇠 표시를 클릭하여서 보면 넓게 화면상에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법들을 줄 바꿈이라 그래요. 한 셀에서는 엔터를 입력하면 다음 셀로 내려갑니다. 엔터를 입력했을 때 자기 셀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면 특수한 기능을 쓰셔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Alt 엔터라고 하는 기능키를 눌러서 줄을 바꾸거나 아니면 오른쪽이 너무 길어서 자동으로 내려가게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자료는 자동으로 줄 바꿈이 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병합된 셀을 줄 바꿈이 적용이 됐건 병합이 되지 않은 셀이건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고요. 3번과 4번 사이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나머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쓸 건가 아니면 줄바꿈을 해제할 건가는 사용자가 골라야만 합니다. 저희는 줄바꿈을 해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 위쪽에 메뉴에 보면 줄바꿈에 체킹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줄바꿈에 체킹이 되어 있는 거를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체크가 빠지면서 체크 영역 표시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줄이 바뀌어져 있거나 바뀌지 않아 있거나 이 상황에 따라서 작업하시면 되죠. 교재는 없지만 미리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도 보시면은 D6번에는 글자가 나와 있지만 E6번에는 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D6의 자료인데요.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만큼 그냥 화면에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료는 사실 D6의 자료입니다. 자, 이럴 때도 역시 줄바꿈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는 것처럼 글자의 내용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일정량 이렇게 맞닿았을 때 자동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줄바꿈이라고 합니다. 5행부터 시작하여서 15행까지의 자료를 줄바꿈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행을 선택하고 저희 화면 크기를 컨트롤 키랑 쉬프트 눌러 좀 줄였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여서 내려가도 되지만 이런 양이 너무너무 많을 때 드래그 하다가 작업을 놓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5행을 선택하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15행을 선택하면 연속 데이터 범위가 잡히게 됩니다. 서식에서 줄바꿈을 클릭하여서 모두 다 줄바꿈을 하겠다라고 한꺼번에 지정하였습니다. 꿀팁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화면 크기 조정, 컨트롤 키와 마우스 가운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비슷한 공통사항이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한 셀에서는 글자의 크기를 셀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원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한컴오피스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오피스라고 입력을 하고 한셀이라고 입력을 하였더니 줄바꿈이 되면서 이 공간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한 줄이. 근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L5번에 글자를 쓰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글자 크기를 줄이는 것밖에. 아니면 L5를 늘려야 되겠죠. 칸을 그만큼. 자, 칸은 열은 늘리지 않겠다. 글자만 줄였으면 좋겠다. 몇 글자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이번 여기는 그냥 한컴 오피스만 입력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블럭을 잡고 서식 탭에 보면 셀의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셀의 맞춤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이유는요, 작업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이유는 줄바꿈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줄바꿈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셀의 맞춤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셀의 맞춤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는 것처럼 한컴오피스 한셀이라고 하는 글자는 조금 더 작게 나오고 한컴오피스는 좀 더 크게 표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들어갈 만큼만 글자 크기를 자동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기능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셀의 맞춤, 줄바꿈 사용자가 골라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블럭 잡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F4라고 하는 반복 작업키가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한 쇼에서는 F3, 한 셀에서는 F4번입니다. 자, 반복 작업을 F4번 키를 이용하게 되면 정말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였던 작업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C5에서 E5까지 범위를 잡고 색상별로 확인하시면 돼요. 병합을 하면서 자동으로 왼쪽 오른쪽 가운데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잡고 병합의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병합의 아래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맞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진행하였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또 하려면 블럭을 잡고 마우스로 가서 클릭을 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M을 외우고 하셔야 돼요. 한셀에서는 컨트롤 M을 제공하지만 병합이 아닌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반복 작업을 하는 걸 아셔야 되니까 이 기회에 F4라고 하는 키를 학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6에서 C8번지를 블럭 정한 다음에 F4번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4번을 눌렀는데 안 되는 경우는 다른 작업에 하나 이렇게 끼어 들어가거나 또는 좀 오래 있다가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잡고 병합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난 뒤에 D6에서 E8번지를 블럭을 잡고 F4 그렇게 되겠죠. D9에서 자 지금 D9는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D9에서 E9를 범위 잡고 F4 D10에서 자 D10 여기입니다. D10에서 E10을 범위 잡고 F4 C11에서 C15를 범위 잡고 F4 C11에서 D12 범위 잡고 F4 비고 범위 잡고 F4 노란색 영역 범위 잡고 F4 어떤가요? F4번 키를 눌렀더니 방금 전 작업이 반복 실행되면서 병합과 가운데 맞춤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를 단축키를 쓰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죠. 한 쇼에서는 F3입니다. 한 셀에서는 F4입니다. 셀 색상 및 테두리 편집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F4번 키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셀에 색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채우고자 하는 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서식에서 채우기 색상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에 있는 채우기입니다. 자, 이 채우기는 꼭 서식 메뉴를 가지 않더라도 하단에 있는 서식 도구 상자에서 작업하시면 돼요. 이거는 한글에서 표 작업하는 거랑 한쇼에 작업하는 거랑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단지 한 셀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전체 셀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A, B, C, D 1, 2, 3, 4의 교차 지점이거든요. 저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셀이 다 선택이 됩니다. 전체 셀의 색상을 다 없애버리고자 한다 라고 하신다면 전체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를 선택하세요.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전체 셀이 다 흰색처럼 보이는데 흰색으로 채운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흰색을 누르면 그만큼 용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없음을 하면 용량이 좀 줄어드는 거죠. 색상을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전체 셀을 선택한다라는 거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셀을 선택하여서 없음을 하여서 채우기를 작업하였습니다. 각각의 셀을 선택하고 색상을 칠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번에는 테두리를 작성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작성하기 위하여서 테두리의 색상을 서식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테두리의 색상을 선택하고 하늘색 RGB 값을 선택하는데 색상 값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 아무거나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려야 되겠죠. 색을 선택했으니까 테두리를 클릭하고 셀 단위 그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셀 단위 그리기라고 하는 거는 블럭을 잡으면 그 블럭 안에 있는 모든 색상이 다 지금 선택한 색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테두리에서 셀 단위 그리기를 실행한 다음에 C2번에서 I3번까지 그리고 C5번에서 쭉 드래그하여서 F15번까지 오른쪽에 G5에서 쭉 드래그하여서 I15번까지 블럭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럭을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왼쪽 표 잡고 오른쪽 표 블럭을 잡아주게 되면 셀 단위 그리기라고 해서 블럭을 잡은 곳의 모든 셀이 색상 사용자가 지정한 색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전히 셀 단위 그리기의 아이콘 표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S키를 눌러서 셀 단위 작업을 종료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셀의 테두리는 바깥쪽만 두껍게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C2에서 I3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서식 메뉴에서 테두리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하이 메뉴를 보여주고 바깥쪽 두꺼운 선을 클릭하여 주세요. 다른 곳에 클릭하여 보면 방금 전에 선택한 곳이 약간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작업을 반복하면 아무래도 빠르겠죠. 블럭을 잡고 F4번 키를 눌러서 작업을 반복합니다. C5에서 E5 제목만 여기 있는 제목 있죠. 제목만 블럭 잡고 F4번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 또한 블럭을 잡고 F4번으로 반복합니다.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여기만 또 블럭을 잡고 난 뒤에 F4번을 눌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블럭 잡은 범위의 바깥쪽 테두리만 진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테두리 서식은 서식 도구 상자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서식 메뉴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내가 편집이나 보기나 입력과 같은 명령어를 하고 있을 때 굳이 서식 메뉴까지 클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C2에서 I3번에
가장 위쪽에 있는 제목을 다시 한번 범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황에서 테두리 없음이라고 하는 거를 서식 메뉴를 선택하지 않고 서식 도구 상자에 있는 테두리 색을 없앨 수 있는 기능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탭을 가나 여기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이니까 아무래도 서식 도구 상자에서 쓰는 게 편하긴 하시겠죠. 하지만 명령어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서식 메뉴를 클릭하여서 서식 탭을 클릭하여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선택하여서 없음으로 하였더니 블럭을 잡은 곳에 모든 테두리 색상이 없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 문자를 넣어서 제목을 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통계로의 시간 여행 쪽에 더블 클릭을 하고 가장 앞쪽에 커서가 가게 되면 커서가 안 가면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하시면 돼요.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한글 한셀 한쇼 전부 다 동일합니다. 한글의 자음, 미음을 입력하고 난 뒤에 한자 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특수문자 리스트에서 별을 선택하고 바꾸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목록 리스트는 기역의 한자, 니은의 한자, 디귿의 한자라고 해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 목록이 어디에 있는가는 나눠드리는 한글 자음 특수문자표가 있으니까 거기 확인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셀은 한글과 똑같은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컨트롤 키와 F10번 문자표를 클릭하여서 한글과 똑같이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통계청에 KOSIS.KR 이라고 하는 영어 대소문자가 있는데요. 입력을 하고 났더니 대소문자를 잘못 입력한 거죠. 전부 다 소문자로 입력했어야 되는데 또는 문장에 스페이스바 단어 띄어쓰기 단위로서 맨 앞만 단어의 맨 앞만 대소문자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편집을 클릭하여 주세요. 글자 바꾸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글자 바꾸기에서 대소문자 바꾸기를 선택하시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를 물어보죠. 이 중에 모두 소문자로 가겠다를 클릭하여서 소문자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